아, 네. 되게 긴장되네요. 일단 이 미믹 그 강연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아, 열정을 가지고 활동했던 동아리인데 이런 곳에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재훈 회장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Geometric Structures on Manifold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의 이제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하라고 한다면 이제 특히 이제 뭐 여기 대학교 오시기 전에 이제 한 그런 기하 같은 거는 주로 이루어졌던 무대가 이제 R2나 이제 R3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이제 뭐 선분의 길이가 몇이고 뭐 볼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막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R2나 혹은 R3인 그런 위상 공간에다가 이제 어떤 좀 부가적인,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 개념을 더 줘가지고 지오메트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하려는 게 뭐냐면, R2나 R3를 좀 더 이제 일반화시킨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매니폴드라는 오브젝트인데, 이제 위상수학에서 되게 많이 공부되고 있는 오브젝트예요. 그럼 이제 그런 임의의 매니폴드가 주어졌을 때,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R2, R3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그 거리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볼륨, 뭐 직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구조를 어떻게 주는지, 사실 그런 구조가 뭔지조차 이제 아직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구조가 무엇인지를 이제 여기 소개를 하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하려는 것은 이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클래식하게 알려져 있는 많은 결과들을 이제 뒤에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가 아직 제가 디파인은 명확하게 안 했지만 대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의 매니폴드 말고 어, 어, 좀 친숙한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2, R3 같은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좀 비교적 덜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공부가 된 지오메트릭 스페이스가 뭐가 있냐면 이제 SN, 그러니까 9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개는 되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릭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런 지오메트릭 스페이스들이랑 부분적으로는 닮아 있도록 이제 스트럭처라는 걸 주고 싶어요. 지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새 지오메트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이제 그거 유용성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하려는 건 이제 이 모델 스페이스 세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이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 지오메트릭 스페이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볼 게 뭐냐면 이제 뭐 거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선분, 직선, 그리고 뭐 볼륨 같은 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너럴한 것들을 이 앞에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좀 시간이 된다면 이제 제가 여기 뭐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시간이 된다면 저는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무엇인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세미나 얼마나 오래 진행이 되는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N이나 SN이나 HN에 이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무엇인지부터 이제 일단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그렇게 엄청 중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걸 한다는 것은 어떤 일단 최소한 거리라는 게 이제 주어진. 네. 네. 네네. 거리라는 것을 이제 줄 수 있는 게 이제 최소한으로 저희가 기대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모델 스페이스들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이제 제너럴한 이제 공간인데, 얘는 이제 어떤 셋에다가 거리라는 게 이제 주어진 공간이에요. 이제 이 거리라는 게 주어지려면 이제 이 거리가 이제 만족해야 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성질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거리가 뭐 음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기본적인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시메트리 컨디션도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만족을 하면 이제 이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D를 또 매트릭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자주 다룰 개념이라서 여기다 이제 실었는데 이제 아이소메트리라는 개념인데 매트릭 스페이스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지면 거리를 보존하는 바이젝션을 저희가 아이소메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함수 f가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얘가 바이젝티브고 잠시만요. 스포트라이트 활용하는 게 좋겠네. 그 f가 바이젝티브고 이제 이 f가 거리를 보존을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에서 거리를 두 점이 있는데 만약에 x에서 이제 스몰 x랑 스몰 y라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그 두 점 사이 거리랑 걔네들이 이제 f로 보낸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사이 거리가 이렇게 항상 같으면 이제 f가 거리를 보존한다 이런 말을 간단하게 하는데 그게 만족되는 바이젝션을 이제 아이소메트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아이소메트리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을 할게요. 얘는 쉽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게 얘는 그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아이소메트리가 있으면 합성을 해도 아이소메트리가 될 거고 뭐 인버스도 아이소메트리가 되고 뭐 아이덴티티는 당연히 아이소메트리가 되니까 이제 얘가 그룹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저기서 추가적으로 뭘 할 거냐면 일단 그룹까지 된다는 건 알았는데 얘가 이제 또 자연스러운 이제 위상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잖아요. 그럼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에다가 위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위상수학 사이에 위상 공간 사이에 있는 함수들의 모임 여기다 이제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위상이 있어요. 걔가 뭐냐면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라는 겁니다. 제가 그게 사실 여기 그게 뭔지를 여기다 적어놓긴 했네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이런 함수들의 콜렉션에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위상 구조인데 어떤 여러분이 이제 위상을 주려면 어떤 서브 베이시스라는 걸 줘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서브 베이시스가 이렇게 주어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아이소메트리들을 모아놓은 공간에다가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위상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 위상을 줬을 때 이제 그룹도 되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도 된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데식이라는 건데 사실 지오데식은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인데 걔를 이제 사실 이제 미분기하라든가 이런 거에 좀 친숙하다면 미분기하적인 툴을 이용해서 직선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아이소메트리라는 것만 이용을 해서 지오데식이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닫힌 구간 A, B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매트릭이 있죠. 그냥 두 점 사이 차 계산하면 그게 거리가 되잖아요. 그 공간에서 X로 가는 그 아이소메트리들을 이제 지오데식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직선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R2 같은 데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런 직선이 아닌 것이 있고 이렇게 직선인 것이 있는데 똑같이 이제 정역 A, B에서 가는 세그먼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이제 딱 B-A잖아요. 근데 이 R2에서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재면 이제 B-A보다 작아지죠. 만약에 이 커브가 유니스피드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고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직선을 생각하면 그렇죠. B-A랑 이제 그 실제로 이 매트릭 스페이스 그러니까 R2에서 잰 거리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이렇게 디파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로. 그래서 이제 선분해서 이제 가는 아이소메트리를 지오데식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줌을 꺼야 되나요? 네. 이거 말씀이신가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를 주소 꺼야 이제 내릴 수 있나요? 윈도우요? 잠시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오데시 세그먼트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무한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이제 지오데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R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이제 지오데식이라고 부르는데 국소적으로 이제 지오데식 세그먼트기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R에 있는 점마다 이제 X를 포함하고 있는 닫힌 구간을 이제 저희가 잡을 수 있어서 걔로 리스트릭트 하면 이제 지오데식 세그먼트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우 같은 데서는 저희도 구우 같은 데서도 지오데식을 정의를 하고 싶은데 구는 아시잖아요. 이게 대원을 생각하면 걔는 이제 계속 자기 자신이랑 인터섹트를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메트리라는 센스로 보면 지오데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인데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지오데식이라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국소적으로 지오데식이만 하면 지오데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따로 별개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볼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볼륨이라는 걸 사실 정의를 하려면 좀 많은 것이 필요해요. 이제 메저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상기를 하자면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볼륨을 잴 수 있는 집합들을 딱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볼륨을 재는 거고 안 들어가면 그냥 재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메저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 볼륨이라는 것은 그냥 그 메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2 같은 데서는 여러분이 이제 볼륨을 잴 수 있는 오브젝트가 좀 많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레벡 메저라고 하는데 그 레벡 메저를 주면 이제 볼륨을 재는 게 가능해지고 사실 제가 뒤에 소개할 이제 스피어라든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도 볼륨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버처라는 건데 이거는 내용을 여기다 많이 적진 않았지만 사실 뒤에서 좀 필요해서 제가 여기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커버처라는 것도 사실 아까 지오드식처럼 좀 이거는 진짜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적인 어떤 아규먼트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이제 스무스 매니폴드 그러니까 스무스 매니폴드라는 것이 이제 어떤 미분과 적분 같은 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매니폴드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잴 수 있어요. 그 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정량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라고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게 되게 설명을 되게 간략하게 한 건데 이 정도면 아무튼 그런 걸 그런 커버처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고 왜냐면 이게 제가 여기서 앱스트릭트하게 데피니션을 하기에는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 개념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공간에 이제 휘어진 정도를 이제 표시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팩트로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스피어랑 그리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커버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대략적인 일반적인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이제 이 세 가지 모델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저희에게 제일 친숙한 스페이스가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죠. 저 여기선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매트릭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유클리디안 매트릭이 주어진 거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개념들이 이제 실제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자면 일단 처음으로 일단 아이소메트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자신으로 가는 아이소메트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처음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있죠. 평행이동은 이제 거리를 보존하는 매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임의의 이제 점 EN의 점이 주어졌을 때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으로 TA라고 쓰겠습니다. 뒤에서도 필요해서 TA라고 적고 얘는 이제 x를 넣었을 때 이제 x 플러스 a를 뱉는 이제 함수가 되겠죠. 얘는 이제 티피컬한 이제 아이소메트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선형대술 하셨으면 이제 바로 아실 텐데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도 프로덕트가.
그것을 보존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두 점의 이제 내적과 그것을 보낸 것의 내적이 항상 똑같으면 이제 저희가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소메트리,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아이소메트리가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실 얘네 둘이 전부예요. 에센셜하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아이소메트리는 얘네들의 합성으로 표현이 항상 돼요.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이 유니크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미 아이소메트리가 있으면 그럼 저희가 유니크하게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fx를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을 액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액트를 한 것을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이제 이 벡터 a는 이제 유니크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를 제가 오소고날 파트라고 할 거고 ta를 이제 트랜슬레이션 파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를 뭔지는 이게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저희 위상을 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그 데피니션을 가지고 어떤 걸 체크할 수가 있냐면 이 아이소메트리들을 모아놓은 그 위상 공간이랑 이 두 오소고날 그룹을 모아놓은 그룹을 ON이라고 부르는데 이 ON과 그냥 EN 자기 자신과의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랑 이제 호메오몰픽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그 매핑이 되게 캐노니컬하게 주어지는데 아이소메트리가 주어지면 그것을 오소고날 파트 컴마 트랜슬레이션 파트로 이렇게 주어주는 함수를 생각하면 그것이 호메오몰피즘이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 오비어스한 건 아닌데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오데식. 그러니까 지오데식은 잘 아시죠? 이거는 이게 크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지오데식, 그러니까 직선은 이제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는 커브죠. 그렇죠? R에서 EN으로 가는 이제 어떤 고정된 A, B가 있어서 TA 플러스 B로 표현되는 게 지오데식이 되는 거고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볼륨은 이제 그냥 르벡 메저로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있으면 이제 변의 곱, 길이의 곱을 계산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제너레이트된 메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주로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생각하는 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처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커버처는 일단 항상 제로라는 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긴 제가 어떻게 이거를 보일 방법은 제가 이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로라는 사실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스피어라는 건데 여기부터 이제 좀 더 이제 덜 친숙한 것이 먼저 시작하죠. 이 스피어는 뭐냐면 그 Rn 플러스 1에서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면 Rn 플러스 1에서 길이가 1인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S2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인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매트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그냥 x, y의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두 스피어의 원소 그러니까 두 유닛 벡터가 주어지면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잴 수가 있죠. 그렇죠? 그 각을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디파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하고 y 사이의 거리는 두 유닛 벡터 사이의 이제 각인데 이걸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각의 정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얘네들은 거리가 이제 최대 파이까지 가질 수 있는 매트릭이 되겠죠. 그리고 스피어에서의 아이소메트리는 유클리디안보다 좀 더 단순합니다. 그래서 Rm 그러니까 그 스피어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아이소메트리는 그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보태긴 했는데 그러니까 Rm 플러스 1에서 Rm 플러스 1으로 가는 이제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은 각도 보존하고 길이도 보존하잖아요. 근데 각을 저희가 거리로 주기로 했으니까 이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 스피리컬 디스턴스를 이렇게 보존한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들은 다
아이소메트리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소메트리는 오소고나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똑같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간단하죠. 아까 유클리디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지오데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도 지오데식이 딱 한 가지 폼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스피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니크한 폼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지오데식은 항상 이런 걸로 표현이 돼요. 이제 A랑 B는 어떤 고정된 수직인 벡터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개수가 이제 코사인 t, 사인 t가 되도록 하는 그런 폼으로 항상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지오데식은 SN의 이제 그레이 서클이다. 그러니까 대원이다.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또 뒤에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할 때도 아날로거스하게 적용되는 건데 SN과 2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를 인터섹트 했을 때 얻어지는 게 항상 그레이 서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모든 지오데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볼륨은 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잰 다음에 그걸 이제 볼륨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피어 자체에서 바로 이렇게 सब셋의 볼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스피어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미분적 분학 같은 데서 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스피어에 있는 점들을 R2에 있는 점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SN을 이렇게 n개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하는 방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제가 적어놨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변환을 하면 이제 SN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RN에 이제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지고 가는 함수를 이렇게 G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스피어에서의 메저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제 X가 이제 SN의 서브셋이라고 한다면 얘 볼륨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이 X를 이 G라는 함수로 이제 RN으로 이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유클리디안 볼륨 재는데 그냥 바로 재면 SN이랑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본질하고 다를 게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자코비안 역할을 하는 이 팩터가 이제 곱해지고 왜냐면 이 변환에서 자코비안이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걔 이제 그러니까 이 자코비안이 있는 이제 적분을 계산을 하면 이제 이것이 x의 볼륨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스피어에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스피어에 이제 임의의 삼각형을 주면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이제 파이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각의 합을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파이를 뺀 게 이 삼각형의 이제 볼륨이 돼요. 넓이가 됩니다. 이건 되게 유용한 사실이고 유클리디안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클리디안은 각이 주어졌다 해서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바로 결정되지는 않죠. 근데 스피어에서는 이런 유용한 때로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로 제가 엄밀한 정의는 안 했지만 스피어에서의 이제 스피어가 사실 이제 커버처라는 걸 정의를 하면 이제 리마니아 매니폴드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스피어도 이제 리마니아 매니폴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게 알려져 있고 그것의 이제 커버처는 그 실제로 1이 됩니다. 실제로 반지름이 R인 9 같은 경우에 이제 커버처가 이제 1 그러니까 R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대략적인 이제 스피어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좀 가장 덜 친숙한 공간이고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도 스피어처럼 결국에는 어떤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가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너 프로덕트를 아까 그 스피어에서는 이제 x1, y1, x2, y2 해서 플러스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걔가 1이 되는 곳을 점들을 모아놓은 게 스피어였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만 부호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이너 프로덕트는 안 돼요. 이너 프로덕트가 되려면 이제 그거 있죠. 데피닛 조건이 있죠. 근데 그게 안 깨져요. 근데 편의상 그냥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바이리니어한 이제 폼이 되는데 이제 얘를 이제 로렌시안 이너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는 스피어에서처럼 똑같이 자기 자신과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컨스탄트 밸류가 나오게 하는 점들 다 모아놓은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하이퍼볼로이드가 하나 생기고 밑에도 하이퍼볼로이드가 생겨요. 그래서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위에 있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택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하이퍼볼로이드 한쪽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공간을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다가 주는 매트릭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아까 구에서랑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주어져요. 뭐냐면 이미의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두 점 x, y를 줬을 때 걔네들을 로렌치안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마이너스 1 이하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제 1 이상인 값이 되겠죠. 1 이상인 값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의 인버스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거리 같은 느낌인데 이게 좀 스피어에서보다는 이렇게 좀 더 잘 와닿지가 않죠. 근데 아무튼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스피어에서처럼 아이소메트리, 그러니까 HN에서의 아이소메트리도 되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 이제 아까 스피어에서의 아이소메트리는 오소고나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아이소메트리는 로렌치안 센스에서 오소고나 트랜스포메이션인 애들이 모든 아이소메트리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PON1이라고 썼는데 얘는 이제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모아놨는데 이 로렌치안 이너 프로덕트를 보존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모아놓은 걸 이제 PON1이라고 쓰고 이제 아까 스피어에서 했던 것처럼 이 PON1이 이제 아이소메트리가 된다라는 걸 쉽게 보시는데 실제로 잘 알려진 게 뭐냐면 모든 아이소메트리가 이런 꼴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의 아이소메트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데식도 스피어랑 되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렌치안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되게끔 하는 A, B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A랑 자기 자신이랑 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A 자신은 이제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원소가 되는 거죠. B는 이제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밖에 있어요. 지금 보면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두 벡터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A랑 하면 마이너스 1이고 B랑 하면 이제 1이고 A랑 B랑 했을 때는 0이 되게끔 하는 두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벡터의 이제 이런 모양의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이제 이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의 지오데식을 만들어요. 근데 반대로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모든 지오데식은 다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스피어에서랑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스피어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의 지오데식은 다른 게 아니라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랑 이제 Rm 플러스 1의 2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 벡터 서브스페이스랑 인터섹션을 해서 얻을 수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게 지오데식 같은 게 되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근데 여기서 볼륨도 제가 적었는데 볼륨은 아까 스피어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좌표 변화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좌표 변환으로 이제 Rn로 끌고 간 다음에 이제 볼륨을 재는 값을 이제 뭐 하이퍼볼릭 볼륨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여기다 적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이제 그 볼륨이 있다고 하면 삼각형이 있다고 하면 그 삼각형의 볼륨도 아까 스피어에서처럼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피어랑 정반대로 하이퍼볼릭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세 내각의 합이 항상 파이보다 작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파이에서 그 파이보다 작은 값을 뺀 이 값이 실제로 이 트라이앵글의 넓이가 됩니다. 그것도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관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버처라는 건데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 역시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되는데 이 그 리마니안 매트릭을 줬을 때 커버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제 이게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되게 지오데식 같은 걸 되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좀 다르게 정의할 때 얻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좀 더 여기서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뒤에서 한번 쓰여야 될 곳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데 어떤 스페이스가 있어요. 되게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이렇게 잘 모르는 스페이스가 있는데, 매트릭이 또 되게 이상하게 주어진 스페이스가 있는데, 얘를 만약에 어떤 다른 되게 이쁘게 생긴 집합이랑 이제 원톤 코레스폰던스를 만들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매트릭을, 그러니까 이 못생긴 스페이스의 매트릭을 이제 이 바이젝션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이쁘게 생긴 스페이스로 가지고 가가지고 거리를 잰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좀 더 비교적 이제 좀 비주얼라이즈가 잘 되는 그런 스페이스에서 이제 똑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뭐 직선이 무엇이고 뭐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아이소메트릭한데 좀 더 이제 보기 쉬운 공간 같은 걸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가능해요.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자체는 이제 하이퍼볼로이드라서 좀 이제 보기가 힘든데, 얘랑 정확히 이제 아이소메트릭하고,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고,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는데 이제 셋적으로는 그냥 디스크인 그런 이제 모델을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젝티브 디스크 모델이라는데 제가 DN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Rn 플러스 1의 원소인데 이제 마지막 코디네이트 1이고 그 그러니까 그첫 번째 이제 n개 코디네이트이 어떤 오픈볼 안에 들어있는 이런 셋이죠. 그러니까 이게 R3에서는 어떤 애냐면, 이게 제가 지금 R3에다 그려놓은 건데, 첫 번째 그림이 이제 R3에다 그려놓은 건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로 D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퍼볼로이드가 이제 여기 꼭지점이 이제 실제로 G 좌표가 이제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 그러니까 G 좌표가 1이고 이제 반지름이 이제 1 이하인 그런 디스크를 여기다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디스크랑 이 하이퍼볼로이드랑 이 0,0,1에서 딱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랑 이 디스크와 사이에 이제 바이젝션을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점 이제 아무거나 잡으면, 이제 여기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요. 그럼 이 직선이 DN이랑 만나는 점이 딱 유니크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DN에서도 어떤 임의의 점을 잡으면 이제 직선을 그었을 때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랑 딱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바이젝션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더 점이 이제 아까 지오데식에서 이제 좀 더 멀리 가면 갈수록 걔 이미지가 이제 DN에 이제 바운더리로 이렇게 좀 더 근접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다른 모델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BN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마지막 좌표를 1로 두는 게 아니라 0으로 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 0,0, 마이너스 1로 가는 직선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BN이랑 이제 딱 유니크하게 만나는 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 방향도 되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이제 인버스 맵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랑 이 디스크 사이에 바이젝션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디스크 두 개를 그렸는데, 왼쪽은 이제 D2고 오른쪽은 이제 B2인데, 이 두 방식으로 이렇게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재해석하는 게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D2 같은 거는 장점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이제 지오데식은 좀 보기 힘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 D2로 옮겨가면 좀 이렇게 직선처럼 이렇게 좀 이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가끔 이제 유용하게 쓸 때가 있어요. 이제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프로젝티브 디스크 모델이라고 부를 거고, 근데 이제 B2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오데식이 되게 좀 이렇게 직선만큼 이렇게 간단하진 않은데, 얘도 되게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편입니다. 이게 지오데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지오데식이 이제 중심을 지나는 직선도 지오데식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이 테두리 원 있죠. 이 테두리 원과 수직으로 만나는 원의 일부가 다 이제 지오데식이 돼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프로젝티브 디스크 모델에 비해서 이제 갖는 장점이 뭐냐면,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각을 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두 지오데식이 만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지오대식이랑 또 다른 지오대식이 만난다고 하면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면 이 인터섹션에서 각을 어떻게 재냐면 이 실제로 그냥 저희가 이걸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R2라고 생각해요. R2라고 생각한 다음에 두 그 접벡터라고 하나요? 접벡터 사이의 계산, 그 각을 계산을 하면 이제 유클리디안 센스에서 각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 각이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 각이에요. 그래서 되게 각 같은 거 잴 때는 되게 하이퍼블릭 스페이스가 더, 그러니까 이 BN이 좀 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이유에서 컨포멀 모델이라고 하는데 컨포멀이 이제 각을 보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디스크에다가 줄 수 있는 두 가지 매트릭이 있죠. 하나는 하이퍼블릭 매트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R2에서의 매트릭인데 그러면 이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 R2로 가는 그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 있잖아요. 그 맵이 각을 보존하는 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을 리프레이즈를 하자면 그런 맵을 컨포멀 맵이라고 해요. 아이소메트리보다 좀 더 약한 개념인데 컨포멀 맵이 돼서 실제로 이 디스크 모델을 이제 컨포멀 디스크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티브 디스크 모델 혹은 이제 사람 이름을 따서 벨트라미 클라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갖는 이점이 뭐냐면 이 스페이스를 R2에다가 이렇게 딱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유닛 디스크였으니까. 근데 R2가 사실 그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는 이제 저번에 그 호몰로지에 소개시켜줬던 그 셋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거기에 서브셋으로 볼 수가 있어요. R2를.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의 직선과 이 프로젝티브 디스크 모델에서의 직선이 딱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을 그냥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그냥 익스텐드를 하면 그것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직선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를 어떤 더 큰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이제 일원으로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일부러 보고 싶을 때 이런 모델이 좀 많이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 두 가지 모델이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이제 개괄적인 이제 성질이고 시간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 스페이스 세 개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지오메트릭 매니폴드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니폴드가 뭔지를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매니폴드는 이제 제가 M이라고 디노트를 할 건데 이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위상 공간이고 이 위상 공간이 이제 n 디멘셔널 매니폴드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이 국소적으로는 이제 유클리디안 공간이랑 이제 비슷하다, 호메몰픽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좀 테크니컬하게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뭐 세컨 카운터블이고 하우스톨프다 이거는 이제 좀 이상한 예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넣어 조건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인데 임의의 점, 이 위상 공간에 이제 임의의 점을 잡을 때마다 이 점을 포함한 이제 네이버드 U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Rn에서의 네이버드 V가 있어가지고 이 두 네이버드 사이에 이제 호메몰피즘이 존재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매니폴드 상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그 저희가 이제 이 M을 매니폴드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Rn이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이게 여기 이제 R에 위에는 이제 이게 N이면 이제 이것이 이 N 매니폴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M이 이제 유상적으로 이제 커넥티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디멘션인 경우에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얘를 2디멘셔널 커넥트 매니폴드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서피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M이 이제 더 나아가서 컴팩트하게까지 한다면 이제 매니폴드를 이제 클로즈드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뒤에서 네, 주로 많이 쓰는 용어고요. 네. 근데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이제 설명하기에 좀 더 편하게 이제 여기서 미리 언급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이 RN을 데피니션에서 그러니까 그 매니폴드에서의
데피니션에서 그 RN을 SN 혹은 HN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하이퍼블릭 스페이스가 좀 더 간단한데 이 RN이랑 HN이 매트릭 센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에요. 그렇죠? 거리가 하나는 이제 커버처를 -1을 주고 하나는 0을 주잖아요. 근데 이 RN이랑 HN이 위상적으로는 똑같아요. 호메오몰픽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H2를 그렸었는데 여기 이제 R2가 이렇게 있죠. XYZ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H2에서 이 R2를 이제 프로젝션하는 매핑을 생각하면 얘도 바이젝션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위상적으로 동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H2랑 HN이랑 RN이랑 이제 호메오몰픽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차피 위상적으로만 볼 거면 거리가 이제 지금 저희가 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RN을 HN으로 대체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RN을 SN으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이유가 다른데 RN이랑 SN은 호메오몰픽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SN에서 한 점을 빼면 RN이랑 호메오몰픽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자면 여기다 그릴게요. 그러니까 스피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스피어를 가로지는 이렇게 평면 하나를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이 평면은 이제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점을 빼면 스피어에서 한 점을 뺀 거에서 이제 직선을 아무렇게나 그으면 여기 이 점에서 출발한 직선을 아무렇게나 그으면 스피어에서도 한 점을 만나고 플레인에서도 한 점이 만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피어에 있는서 만나는 점을 이 플레인으로 이렇게 보내는 매핑 있죠. 그러니까 스피어에서 제가 좀 꼬였는데 스피어에 있는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과 위에 이제 노스포를 통과를 하는 이제 직선을 잡으면 플레인과 딱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주는 이제 매핑을 생각을 하면 S2 마이너스 한 점이랑 R2랑 이제 호메오몰픽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바이젝션이 되고 위상 동형도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R2에 있는 오픈 सब셋을 S2 빼기 한 점에서의 오픈 सब셋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한 점은 클로즈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HRN을 SN으로 대체를 해도 돼요. 데피니션을 하는 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클로즈드 서피스 그러니까 컴팩이고 커넥티드인 투 디멘셔널 매니폴드를 저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여기다가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매니폴드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종류도 많을 거고 근데 이 클로즈 서피스에 대해서는 좀 알려져 있는 게 많아요.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클로즈 서피스는 위상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다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떤 게 알려져 있냐면 임의의 클로즈 서피스를 가지고 오면 이제 여기에 리스트되어 있는 그 2디멘셔널 그러니까 여기에 리스트되어 있는 클로즈 서피스 중 하나와 항상 동형이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처음으로 이제 S2가 있죠. S2는 일단 2디멘셔널 클로즈 서피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러스가 있어요. 이 토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로즈 서피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러스를 커넥티드 썸이라는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공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건 어떻게 얻는 거냐면 토러스에서 그 토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제 그림이 좀 그런데 그냥 여기다 그릴까요? 잠시만요. 윈도우를 먼저 해야 되나요? 그렇네요. 그냥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토러스가 이렇게 있을 거고 토러스가 이렇게 또 있으면 이 토러스에서 이렇게 디스크를 파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디스크가 빠진 두 토러스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디스크 두 개를 이렇게 그냥 맞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략 이제 제가 위에서 그린 모양이 되겠죠.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똑같이 토로스를 계속 붙이는 걸 반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네, 이런 이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클로즈 서피스가 어떤 게 있냐면 이 프로젝티브 플레인 RP2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냐면 S2에서 그러니까 S2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 점을 그냥 같은 점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공간이 이제 코션 스페이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공간인데, 이것이 이제 이 디스크, 그러니까 이 디스크 B2에서 서로 이제 마주보는 이제 그 대척점을 아이덴티피케이션한 공간과 이제 호메몰픽하다라는 걸 쉽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RP2고요. 토러스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RP2를 계속 커넥티드 썸, 자기 자신과 커넥티드 썸 하는 걸 반복을 하면 이제 이런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임의의 클로즈 서피스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중에 한 개와 이제 호메몰픽하다라는 아주 좋은 사실을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클로즈 서피스에다가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주고 싶다 하면 그냥 얘네들 각각에다가 어떻게 줄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것을 여기다 적었는데,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각 위상 공간에다가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정수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사실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이제 호몰로지를 이용한 정의인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안 가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스피어가 가장 간단하니까 얘를 봅시다. 예. 네. 스피어를 보면 얘를 이제 스피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삼각형들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지오데시가 생각을 하면 이 두 지오데식이 스피어를 8개 맞나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예. 네, 그렇죠. 여기 그려져 있는 스피어까지 생각하면 이제 3개의 지오데식을 생각을 하면 얘가 이제 8개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럼 여기서 뭘 세냐면 이 삼각형 꼭지점에 해당되는 애들 있죠. 그거의 버텍스들의 개수를 세요. 그럼 얘가 몇 개가 되냐면 6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엣지의 개수를 세는데, 얘는 이제 이 삼각형이 이제 엣지의 개수를 세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4개, 12개죠, 그렇죠? 위에 4개, 이제 옆에 4개, 아래 4개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스페이스가 8개가 있었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2가 나오는데, 사실 이 구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쪼개도, 물론 이제 쪼개는 방식에도 좀 제한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두 삼각형은 항상 이제 변에서 서로 맞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방식만 만족하면 이 스피어를 어떻게 삼각형으로 분해를 해도 이 v-e 플러스 f 값이 이제 항상 2로 일정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유니크하게 이제 디파인 할 수 있는 이 값을 저희가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잠시만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이거 네. 다행히.
그럼 이제 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거를 다른 토러스라든가 이제 리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도 똑같은 것을 해서 이제 이런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뒤에 이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랑 좀 관련이 있는 정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2디멘셔널 이제 클로즈 서피스에 대해서 이제 알려진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매니폴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라는 것을 어떻게 주는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M이 이제 이미 이제 n 매니폴드 without boundary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네, n 매니폴드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en 혹은 스피어 혹은 그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랑 국소적으로 이렇게 닮아있게 매트릭을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매니폴드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점을 잡으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네이버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RN의 어떤 오픈 서브셋이랑 호메몰픽하다라는 걸 저희가 정의로 알고 있죠. U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일단 U는 이제 RN의 서브셋이라고 했지만 아까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SN의 서브셋으로 볼 수도 있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서브셋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RN 혹은 HN 혹은 SN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게요. 굳이 RN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근데 매니폴드에는 저희가 지오메트리가 뭔지를 모르죠. 저희가 하려는 거고 그게. 근데 이 RN에서는 뭔지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매니폴드에서 어떤 서브셋이 주어졌을 때 이 서브셋이 만약에 좀 충분히 작아가지고 어떤 차트 안에 쏙 들어간다면 이게 저희가 이 호메몰피즘 차트라고 부릅니다. 차트 안에 쏙 들어가면 이것의 볼륨을 잴 수 있는 되게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호메몰피즘이 있으면 그것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것의 볼륨을 이제 RN에서 재면 되겠죠. 왜냐면 저희가 RN에서 볼륨 어떻게 재는지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걸 볼륨이라 정의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잠시만. 네. 네. 이걸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헷갈려요. 잠시만. 그러니까 매니폴드에서 어떤 셋이 이제 저희가 볼륨을 재고자 하는 어떤 셋이 차트에 들어있으면 그것을 볼륨을 잴 수가 있어요. 차트를 타고 이제 저희 모델 스페이스를 보낸 다음에 볼륨 재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만약에 어떤 두 개의 차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सब셋 저희가 이제 볼륨을 재고자 하는 이 सब셋이 여기에도 이미지가 있을 거고 이곳에도 이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 차트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여기서 잰 볼륨, 이 왼쪽에서 잰 볼륨이랑 오른쪽에서 잰 볼륨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R2에 이제 저희가 모델을 했다고 하면 R2에서 뭐 스케일 팩터 곱하는 맵 있죠. 그러니까 뭐 E 곱하기 아이덴티티라든가 이런 걸 하면 여전히 호메몰피즘인 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스케일링해서 보낸 이미지는 그럼 볼륨이 4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차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볼륨이라는 게 이제 다르게 정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저희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냐면 차트를 이제 임의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 매니폴드에는 되게 무수히 많은 차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골라낼 거예요.
일부만 골라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해도 같은 볼륨이 나오게끔 정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니폴드에 सब셋이 주어졌을 때 그 볼륨 같은 거 계산을 하는데 이제 well-definedness라든가 이런 게 잘 정립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는 이제 저희가 X 차트라고 부를게요. 약간은 그냥 호메몰피즘 차트라고 불렀는데 이제 X 차트는 뭐냐면 호메몰피즘인데 이 이미지가 이제 그냥 RN이 아니라 이제 X에 있는 그런 이제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차트가 이제 X의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컴패터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합성 함수,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차트 F가 있고 여기 차트 G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F 인버스로 타고 올라가서 G로 보내면 이제 이 FU의 सब셋에서 GV의 सब셋으로 가는 어떤 호메몰피즘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X에서 X로 가는 이제 아이소메트리의 리스트릭션이 되면 이제 X 컴패터블하다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인터섹션 안에 있는 어떤 सब셋을 생각하면 걔를 이렇게 보냈을 때 이미지가 있을 거고 여기도 이제 이미지가 있을 건데 그것의 볼륨을 쟀을 때 이제 같은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이제 아이소메트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컴패터블한 이제 컴패터빌리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트를 하나 생각해요. X 차트를 하나 생각한 다음에 그것과 컴패터블한 걸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없을 수도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걸 있으면 일단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F랑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F라고 적었는데 F랑 컴패터블한 걸 다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도 컴패터블 하겠죠. 왜냐면 아이소메트리 합성은 아이소메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떤 한 차트를 고정을 하고 걔랑 컴패터블한 걸 모으고 그것들과 또 컴패터블한 것들을 모으고 하면 그 차트들의 도메인이 그러니까 이 정의 UV라고 쓴 것처럼 이런 도메인들이 M 전체를 커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그 모임을 그러니까 그 차트들의 모임을 저희가 이제 이 아틀라스라고 부를 겁니다. X 아틀라스라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도메인들이 이제 M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 콜렉션에 있는 이 아틀라스에 있는 두 차트를 가지고 왔을 때 걔네들이 이제 X 컴패터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X 아틀라스 정의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능한 걸 다 모아오는 게 이제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틀라스가 주어지면 그 아틀라스에 있는 차트들이 이제 있을 텐데 걔네들이랑 이제 컴패터블한 것도 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걸 추가를 할 수가 없는 이제 아틀라스가 하나 생기겠죠. 그런 걸 이제 좀 이제 맥시멀 아틀라스라고 하는데 맥시멀 아틀라스를 저희가 이제 스트럭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X가 이 매트릭 스페이스가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였으면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라고 부를 거고 스피어였으면 스피리컬 스트럭처라고 부를 거고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였으면 하이퍼블릭 스트럭처라고 부를 거예요. 저희가 네, 이런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언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되게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런 아틀라스 자체가 존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있으면 이제 맥시멀한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예 아틀라스 자체가 존재를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도 되게 아직 완전히 이제 공부가 안 된 건데 이제 어떤 매니폴드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이제 스무스 스트럭처가 아니라 이 스트럭처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아직은 완전히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특히 2차원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다 됐는데 이제 이제 클로즈 서피스에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지만 다 됐고
거기서 이제 볼륨을 유한한 볼륨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클래시파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예를 3차원만 가도 되게 이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어떤 주어진 매니폴드에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오늘 할 건 뭐냐면 2디멘셔널 이제 클로즈 서피스 있죠. 클로즈 서피스는 저희가 이제 모든 리스트를 다 알고 있는 애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오메트릭 스트럭처가 항상 이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로 그게 이어지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매니폴드가 주어지면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하이퍼볼릭 스트럭처, 예를 들면 하이퍼볼릭 스트럭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는 안 갖는다라는 걸 이제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그 스트럭처를 가질 그 필요 조건을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러스에는 하이퍼볼릭 스트럭처가 주어질 수 없고 스페리컬 스트럭처도 주어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우스-보네 티어렘이에요. 이게 이 티어렘을 이용을 하면 어떤 매니폴드에 어떤 스트럭처는 줄 수 없다라는 건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보네 티어렘은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리마니아 매니폴드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M이 만약에 이제 클로즈 서피스, 그러니까 컴팩이고 커넥인 그리고 바운더리가 없는 이제 매니폴드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리마니아 매니폴드이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리마니아 매니폴드에서 커버처가 이제 카파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점마다 이제 9번인 정도가 뭐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카파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점을 주면 9번인 정도를 재서 알려주는 거니까 이 m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되잖아요. 이 m에서 r로 가는 이 함수를 m 전체에서 적분한 이 값을 저희가 토탈 커버처라고 부르는데, 이 토탈 커버처가 비록 이제 지오메트릭한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 이 가우스-보네 티어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지오메트리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에다가 투파이한 거다. 투파이를 곱한 거다. 라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카파 자체는 이제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매니폴드에다가 다른 매트릭 구조를 주면 카파는 달라져요. 아이소메트릭하지 않은. 그래서 카파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두 개가 다른 오브젝트가 돼버리는데, 그 카파를 이제 전체에서 적분한 이 값은 토폴로지에만 의존을 한다라는 게 이제 가우스-보네 티어렘의 중요한 내용인데, 네, 그래서 이 원래 캐릭터리스틱이 아까 제가 위에 설명드린 그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해서 이제 v-e 플러스 f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값인데, 그것에 2파이 베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정리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이제 스트럭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 M이라는 이제 클로즈 서피스가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를 갖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를 가지면 얘가 이제 리마니아 매니폴드가 된다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을 거고, 이게 커버처가 항상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이제 이 모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둔 거잖아요. 여기서 x를. 그리고 이 차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 U라는 차트 안에 있는 임의 सब셋은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가져가서 볼륨을 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는 매트릭을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거리도 그렇게 잴 거고, 길이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잴 거고, 뭐 직선도 그렇게 정의할 거고. 그런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커버처가 0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죠. 제가 언급을 했었죠. 제가 증명 안 했지만. 그래서 이 국소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를 어둠이 타면 모든 점에서 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이렇게 국소적으로 똑같으니까 다 0이겠죠. 모든 점에서 다 커버처가. 그래서 커버처 0인 이제 리마니아 매니폴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우스-보네 티어렘을 이용을 하면 이제 2파이 곱하기 이제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이제 토탈 커버처인데, 이 카파가 지금 컨스탄트인 게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커버처 곱하기 컨스탄트 값 곱하기 그 m의 그 볼륨. 근데 이 볼륨도 사실 토폴로지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지오메트리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긴 한데 어쨌건 간에 어떤 파지티브인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파지티브인 볼륨에다가 컨스탄트인 그 커버처를 곱한 게 이제 2파이 곱하기 오일러 캐릭터스틱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m이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를 어둠이 탄다면, 갖고 있다면 우변이 0이 돼 버리죠. 그럼 오일러 캐릭터스틱이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피리컬 스트럭처를 만약에 어둠이 탄다고 한다면 이제 우변은 카파가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어떤 양수니까 결국 양수가 될 거고, 결국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오일러 캐릭터스틱이 항상 파지티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는 이제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클로즈 서피스가 있는데, 저희가 클로즈 서피스가 있으면 오일러 캐릭터스틱을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 오일러 캐릭터스틱이 양수면 그 매니폴드는 스피리컬 스트럭처만 어드밋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이퍼볼릭이랑 유클리디안 어드밋 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0이면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만 어드밋 할 수 있고, 음수면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만 어드밋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양수라고 해서 스피리컬 스트럭처를 어드밋 한다 이건 아니에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리컬 스트럭처만 어드밋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있다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바로 뒤에 할 게 뭐냐면, 실제로 어드밋 한다라는 걸 이제 보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파지티브일 필요 충분 조건이 스피리컬 스트럭처를 어드밋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클리디안도 마찬가지고 하이퍼볼릭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가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의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오비 스페이스 혹은 이제 사이드 페어링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이제 저희가 스트럭처를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데피니션을 하기 전에 좀 더 아이디어를 먼저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토러스가 얘가 이제 오일러 캐릭터스틱이 0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여기다 기대할 수 있는 스트럭처는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유클리디안 스트럭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토러스가 어떤 이제 유니스퀘어에다가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줬을 때 토러스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토러스에다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를 어떻게 주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유니스퀘어를 그냥 단순한 토폴로지컬 유니스퀘어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E2 안에 있는 실제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거리를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좀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마주보는 변을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유클리디안 스퀘어가 이렇게 맞붙여지면 이게 맞붙여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선이 이렇게 맞붙여지는 선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스트럭처를 준다는 것은 결국 차트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여기 이제 이 선에 이제 안 닿아 있는 점을 주면 그 점이 이제 이 스퀘어에서 어떤 내부의 어떤 점이 될 텐데, 거기다가 이제 뭐 이 겉에 선과 안 맞닿아 있는 그 오픈셋을 잡으면 이 오픈셋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이 그냥 차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이 오픈셋 V에 대응되는 이제 어떤 오픈셋 U가 있을 텐데, 이제 얘를 그냥 이렇게 이 코션트 맵을 그냥 차트로 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이제 바운더리에 생기죠. 그렇죠? 바운더리에서는 이제 합차트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없죠. 이제 R2에서는 그냥 뭐 유닛볼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점과 이 점이 이제 서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두 쪽에서 이제 반쪽짜리 이제 차트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붙이는 과정에서 이 두 반쪽짜리가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코션트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쪽 반이랑 이쪽 반이 그냥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퀘어 자체에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이 코션트 스페이스 자체는 이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버텍스에서는 이제 4개 점이 있겠죠. 4개 이제 4분 원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걔를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이 맞붙어 있는 점에서 이제 하나의 차트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 서로 이제 컴패터블하다라는 걸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차트를 그냥 아이덴티티 맵으로 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건너갈 때 아이소메트리가 된다라는 건 실제로 아이소메트리가 아니라 그 아이덴티티 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붙일 때 각이 중요한 정보잖아요. 지오메트리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되고 붙일 때 이제 이 각의 합계가 항상 2파이가 되게끔 붙여야 이제 차트를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데 좀 이제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이 스무스 스트럭처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뒤에서 오케이. 오케이. 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스트럭처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수학적으로 좀 더 리버스하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비 스페이스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가능한 건데 이제 오비 스페이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좀 정의를 할게요. 이제 X가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혹은 스피어 혹은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할게요.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G를 이 아이소메트릭들 모아놓은 그룹의 이제 어떤 서브 그룹으로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자면 이제 G는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리로 이루어진 어떤 셋인데 이제 그룹 스트럭처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X라는 스페이스에 이미의 점 하나를 잡았을 때 그것에 이제 G의 모든 원소들을 한 번씩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G의 모든 원소에다가 X를 대입해 보면 걔네들이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이루는 서셋이 있겠죠. 걔가 이제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그 하나하나를 이제 오빗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려는 게 뭐냐면 토러스를 이 사각형에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만들어서 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R2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R2에서 임의의 점을 잡으면 그것에 어떤 액션을 생각하냐면 이 G2라는 그룹 있죠. 이 G2는 이제 정수 격자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얘가 R2에 이제 액트를 해요. 어떻게 액트하냐면 G2 그러니까 격자점 예를 들어서 M,N이 있으면 M,N으로 만든 트랜슬레이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TMN 이 점을 그러니까 이 그룹에 있는 모든 원소 G2에 대해서 M,N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에 대응되는 트랜슬레이션 TMN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X 한 점을 고정을 하고 이 MN을 다 움직여가면서 얘네들의 이미지를 빡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X를 중심으로 하는 격자가 생기겠죠. 얘네들은 R2에서는 다 다른 점이지만 이제 하나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모든 X에 대해서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점마다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격자점을 다 똑같은 점으로 이제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R2에서 이 스퀘어 밖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잡으면 얘는 스퀘어 안에 있는 어떤 애랑 이렇게 딱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를 중심으로 하는 격자점 하나 격자를 딱 생각하면
분명히 이 스퀘어랑 만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점이랑 이 점이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될 거니까 굳이 이제 생각할 때 얘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운더리 있는 애들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점이 이제 2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점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남기고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게 스퀘어 밖에서 있는 점들은 다 이제 스퀘어 안에 있는 어떤 점이나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 스퀘어 안에서만 관찰해도 충분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방식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마주 보이는 점끼리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을 정리하자면 어떤 G2라는 그룹이 이제 R2에 이제 액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오빗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오빗은 아까 제가 말한 격자점 같은 것들이에요. 오빗을 이렇게 한 점으로 보는 공간을 생각을 하면 그것의 오빗 스페이스가 이렇게 디노트를 할 건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토러스랑 이제 호메몰픽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디어로 저희가 좀 더 알기만들 진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데 이 G라는 게 이제 어떤 아이소메트리들을 일부만 모아놓은 그룹이고 그것은 그럼 당연히 X에 액트를 하겠죠. 그렇죠? 아까 G2를 이제 트랜슬레이션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본 것처럼 그럼 이제 한 점이 주어졌을 때마다 그것에 이제 아이소메트리 이미지를 다 생각한 다음에 그걸 이제 오빗이라고 부릅니다. 오빗을 원래 X에서는 그냥 여러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그것을 이제 한 점으로 보는 코션 스페이스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X 오버 G를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제 오빗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빗이 여기서는 이제 한 점인 거죠. 이 집합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 단 이그샘플이 사실 아까랑은 좀 다른 이그샘플인데 이번엔 트랜슬레이션을 그러니까 X 방향으로만 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T, J, 0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J는 이제 정수고 그러니까 J, 0으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걸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G가 이제 그룹이 되겠죠. 실제로. 그렇죠? 이거는 쉽게 체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인피니트 시클릭 그룹이 된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어요. G죠 사실.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그룹이죠. 당연히 트랜슬레이션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실린더가 된다라는 걸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처럼 제가 여기 그려놓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 x라는 점 예를 들어서 이 y축에 있는 점 x를 생각하면 임의로 그럼 그것의 오빗은 이제 얘를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제 유닛 길이만큼 떨어진 이제 셋이 될 텐데 그것을 이제 하나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아까 토러스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이 한 스트립에서만 봐도 무방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점은 이 스트립 안에 있는 한 점과 어떻게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까 토러스랑 마찬가지로 이 바운더리에서는 좀 이제 다른 이제 논트리비얼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마주 보는 점끼리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건데 그걸 붙이는 거죠, 그렇죠? 붙이면 실제로 이제 이런 인피니트 실린더가 되겠죠. 그래서 오비 스페이스인데 이제 여기 이 티오렘이 이제 제가 여기서 활용할 내용입니다. 뭐냐면 x가 이 세 개의 스페이스 중에 하나고 이 그룹 감마가 이제 아이소메트리 그룹의 이제 어떤 서브 그룹인데 그냥 서브 그룹은 아니고 좀 더 이제 좀 더 스트릭트한 조건을 주는데 디스크릿 서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이 아이소메트리 그룹의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라는 걸 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쨌건 위상 공간인데 그것의 서브 스페이스로서 어떤 디스크릿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G2 생각해 보면 G2 보면 이제 점들이 딱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아이소메트리 E2의 이제 디스크릿 서브그룹의 한 예시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세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X에 이제 프리하게 액트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제 좀 대수적인 말인데 이제 대수를 하지만 알겠지만 이제 액션이 있으면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을 픽스하는 애들만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아이덴티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G2 액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격자점 하는 거 생각해 보면 G2가 X에다가 액트를 그러니까 이 E2에다 액트를 할 때 한 점 특정한 점 X를 픽스하는 애는 0,0밖에 없잖아요. 아까 G2에서만 봤을 때 아이소메트리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G2만 놓고 보면 한 점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모든 점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액션이 프리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프리 액션을 하는 서브 그룹이 있으면 그 결과가 되는 이제 오비 스페이스가 그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갖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정리예요. 그래서 이 오비 스페이스가 실제로 n 매니폴드가 되는데 사실 이 n 매니폴드임을 보이는데 이 프리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n 매니폴드가 되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이소메트릭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이렇게 캐노니컬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오비 스페이스는 결국에는 x를 코션트에서 얻은 거니까 그 코션트 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 있는 점 아까 스몰 x를 예를 들어서 준다면 그것이 속해 있는 오빗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 매핑을 생각할 수가 있죠. 얘는 서젝티브 웨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로컬 아이소메트리라고 하는 좀 제가 소개는 안 했는데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그 매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이디어만 잠깐 설명해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R2가 이렇게 있었고 걔를 이제 D2 액션을 생각했을 때 토러스를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이 두 개가 아이소메트릭하진 않겠죠. 애초에 다 위상적으로 다른 공간이니까. 하지만 한 점의 아주 작은 근방을 보면 이 근방 사이에서는 아이소메트릭하다. 이런 말이에요. 로컬 아이소메트릭하다는 게. 그래서 이 프로젝션이 이 X라는 스페이스에서 결국 이 코션트 스페이스로 가는 프로젝션이 로컬 아이소메트릭 항상 된다라는 게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 이미의 이제 클로즈 서피스를 줬을 때 거기에다 이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가 왜 주어지는지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이제 사이드 페어링이라는 테크닉으로 이제 가능한 건데 이제 아까 토러스를 예시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계속했으니까. 그래서 토러스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어떤 유니 스퀘어를 이제 적당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줘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유니 스퀘어를 A라고 제가 디노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E2의 아이소메트리 중에선 되게 많은 아이소메트리가 있을 텐데 어떤 아이소메트리가 있냐면 이 A를 이 위에 있는 스퀘어로 보내는 아이소메트리가 있어요. 뭐 트랜슬레이션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 개밖에 없긴 한데 그리고 G1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각형으로 보내는 아이소메트리로 또 하나 있을 거고 밑으로 있는 것도 하나 있을 거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아이소메트리 생각을 해요. 사실 걔네들은 다 트랜슬레이션이죠. 다 이제 1,0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다 있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인데 이 네 개의 아이소메트리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네 개의 원소는 어쨌건 간에 이 아이소메트리 그룹의 원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네 개의 원소로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 그룹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항상 어떤 서브셋이 있으면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 그룹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G2랑 아이소모픽하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합성한다는 것은 결국 격자점만큼 트랜슬레이션 하겠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Tm,N으로 표현이 되는 애들의 모임이 될 텐데 걔는 실제로 G2랑 이제 호모모픽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감마가 뭐 아이소메트릭 그룹의 디스크릿 서브 그룹이라는 것도 자명하고 그리고 E2에도 프릴리하게 액트를 해요. 아까 저희가 그림으로 체크를 했죠. 그래서 아까 띠어렘을 적용을 하면 이 오비 스페이스가 유클리드한 스트럭처를 갖는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이 오비 스페이스랑 원래 출발했던 토러스랑 연관을 지어야 의미가 있는 게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모티베이션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G2 액션이 G2 액션으로 만든 스페이스가 실제로 토러스랑 호메몰픽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토러스가 유클리드한 스트럭처 어드밋 한다라는 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다른 스페이스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사이드 페어링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까 한 거를 이제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자면
X,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유클리드한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보고 싶은데 이 X의 폴리곤, 그러니까 다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요. 좀 좋은 폴리곤이어야 돼요. 근데 그 폴리곤에다가 적당히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매니폴드가 되는 그런 폴리곤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토러스를 예로 들자면 사각형을 찾은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S1부터 SR까지를 그 폴리곤의 엣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아까 토러스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었죠. 그리고 아이소메트리를 저희가 찾아야 돼요. 이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아이소메트리 찾는 건데 어떤 아이소메트리를 찾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G1과 G2를 예를 들자면 이 G1과 G2는 이제 저희가 왜 이런 애들을 잡았냐면 저희가 사실 이 마주보는 점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파란 점에서 G1을 액트를 하면 저희가 아이덴티파이 하고자 하는 점으로 딱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G3도 반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G1과 G2를 보면 사실 두 개가 이제 인버스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컴마형으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랑 마이너스 1컴마형으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건 서로 그 여건 관계에 있는 애들이니까 마찬가지로 G2, G4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P 원래 있던 그 폴리곤이랑 그것의 이미지가 사이드에서만 만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랑 G1A가 딱 사이드에서만 만나죠. 그렇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아이소메트리를 찾아요. 어떻게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싶은 애가 뭔지를 보고 그 하고 싶은 방식으로 아이소메트리를 찾은 다음에 그 아이소메트리를 모아가지고 그룹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아이소메트리 그룹의 디스크릿 그룹이 된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논트리비얼한 팩트인데 이걸로 제너레이트 하면 디스크릿 그룹이 되고요. 이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토러스 얘기할 때 각 조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곳에서 다 각을 재봤을 때 그 각들의 합이 2파이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그룹 감마로 만든 오비 스페이스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클로즈 서피스랑 홈웨물 픽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또 좋은 성질이 뭐냐면 이 P는 애초에 X에 들어있는 सब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지오메트리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것을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시킨 그 매핑이 이제 로컬 아이소메트리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어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라이제이션을 쭉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S2는 안 해도 되죠. S2는 그 자체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더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S2를 아까 리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S2에서 마주보는 점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알파를 이제 SN에서 SN으로 가는 안티포달 맵이라고 하면 이 안티포달 맵은 자기 자신이랑 합성하면 그냥 아이덴티티 되잖아요. 그래서 얘로 제너레이트한 그룹은 그냥 원소 2개짜리 그룹이 돼버리죠. 얘는 그래서 아이소메트리 그룹의 디스크리트한 서브 그룹이 돼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그 리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정의가 뭐냐면 서로 마주보는 점을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건데 사실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되는 그 두 점이 다 이제 오빗을 형성을 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오빗 스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오빗 스페이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RPN을. 따라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정리에서 이제 RPN이 스페이컬 스트럭처를 어드밋 한다라는 걸 이제 제일 쉽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넌트리비얼한 게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위에 클래시피케이션 한 것 중에 이제 이쪽 토러스를 커넥티드 썸에서 얻을 수 있는 패밀리 있죠. 얘네들에 대해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줄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줄 수 있는데 아까 토러스는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그 토러스를 2개 이상 붙인 거는 이제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볼게요. 이 토러스를 커넥티드 썸 하는데 횟수를 2번 이상 한 걸로 생각을 할게요. 아까 1인 경우에는 토러스가 유클리디안 스트럭처가 안 된다는 거 봤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기대할 수 있는 스트럭처는 하이퍼볼릭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네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아까 가우스 번외 정리를 생각을 하면. 그럼 하이퍼볼릭 스트럭처 어떻게 주는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팩터가 뭐냐면 이 n번 커넥티드 썸 한 것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냐면 토러스처럼 어떤 그러니까 n이라고 한다면 4n 건 4n개의 변을 가지는 그 폴리곤을 이런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면 이제 이 커넥티드 썸을 얻을 수가 있어요. 토러스에서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n이 2인 케이스인 걸 예시로 가지고 온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여기 A,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거고 B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이 T2를 n번 커넥티드 썸 한 것과 호모몰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에 놓여져 있는 팔각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토폴로지컬하게는 그냥 그 커넥티드 썸 맞는데 각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을 보자면 이 8개의 꼭지점이 하나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될 건데 이 각 하나가 3파이 오버 4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8배 하면 이제 6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 조건을 만족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좋은 성질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중심이 이제 원점이 있고 이제 각 꼭지점이 이 바운더리에 붙어 있는 이걸 생각해 얘가 아이디얼 옥타곤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팔각형은 아니고 버텍스만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는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애들만 원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아이디얼 옥타곤이라고 하는데 그걸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아까 저희가 컨포멀 볼 모델에서 그 각을 재는 방식이 이제 유클리디안 각을 재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적벡터가 지금 같은 방향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0이에요, 각이. 그렇죠? 그래서 이 각도가 다 0인 옥타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실이 있냐면 이 옥타곤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그린 것처럼 줄여나가면 각이 이 유클리디안 옥타곤의 각과 점점 근접을 해요. 3파이 오버 3파이 오버 4로 이렇게 각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값 정리 같은 걸 쓰면 저희가 이 중간에 어떤 좋은 그 옥타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딱 이 각의 합이 딱 2파이가 되게끔 이런 옥타곤을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이드 페어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이드 페어링을 하냐면 제가 여기다 그림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싶었던 페어가 사이드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다 그림이 나갈게요. 아까 이거 아닌데. 아니다. 그냥 여기다가 아까 이런 게 있으면 이 엣지랑 A라는 엣지랑 이 엣지를 이 방향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지금 이걸 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 지오대식 있죠. 원점을 통과하는 이 지오대식. 얘로 이렇게 리플렉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A는 같은 방향으로 이 A로 가겠죠. 근데 아까 사이드 페어링에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그 이미지랑 원래 폴리곤이랑 딱 한 변에서만 만나야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뭘 더 생각하냐면 이 지오대식을 기준으로 한 번 더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그대로 고정이 되지만 나머지 이제 팔각형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사이드 페어링을 각 변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사이드 페어링이 8개의 이 원소로 제너레이트된 그룹이 이제 저희가 시작했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정확히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리절팅 오비 스페이스가 이제 원래 저희가 시작했던 그 커넥티드 썸이랑 이제 호모모픽하다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스페이스가 이제 하이퍼볼릭 스트럭처 어드밋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커버하지 않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아까 마지막으로 커버하지 않은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이 케이스 있죠. 근데 이 케이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까는 4n곤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n곤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3개 커넥티드 썸 한 걸 예로 들자면 육각형으로 할 수 있어요. 육각형에다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이제 모든 이제 여기 있는 클로즈 서피스들이 다 이제 제각기 스트럭처를 이제 어드밋 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아니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간략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라는 곳인데 여기다는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가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음수인 클로즈 서피스가 하이퍼볼릭 스트럭처 하나 갖는다는 거 알았어요 이제, 그렇죠? 근데 하나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3차원인 경우에서는 하이퍼볼릭 스트럭처 어드밋 하면 유니크하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70년대 증명이 된 건데 모스토 리지디티라는 게 있는데, 근데 2디멘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걸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이런 거예요. 토러스를 계속 토러스를 했으니까 토러스 생각해 봅시다. 토러스가 아까 이제 한 걸 좀 정리를 하자면 R2에서 어떤 프로젝션을 해서 얻어지는 그 스페이스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아까 G2 액션을 생각해가지고 했었죠. 오비 스페이스로. 그러면 근데 지금 이 R2가 대수이상을 이제 좀 대수이상적인 터미놀로지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심플리 커넥티드라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임의의 루프를 생각했을 때 걔가 이제 한 점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심플리 커넥티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네. 그리고 이제 대수 이상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게 실제로 커버링 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이 있으면 그것에 인버스 이미지 생각했을 때 되게 이쁘게 이렇게 딱 정렬이 되죠. G2 액상 오빗 생각한 것 마냥 이제 이런 커버링 스페이스가 되는데 실제로 각 여기 이 토러스에 있는 루프를 아무거나 주어줄 때마다 이 R2의 아이소메트리를 어사인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수인상을 하면 이 펀더멘털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원소를 이렇게 주어줄 때마다 그것에 해당되는 덱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유니크하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 R2에서 R2 자신으로 간 호메오모르피즘이면서 이 커버링 맵에 이렇게 보존이 되는 매핑인데 그거 실제로 여기 원소가 됩니다. 이건 그렇게 트리비얼한 팩트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한 거냐면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리네. 토러스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거기에 그러니까 토러스에 있는 그러니까 루프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룹의 원소를 줄 때마다 이 아이소메트리 그룹의 어떤 한 원소를 어사인해 주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덱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주는 방식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투가 되고요. 실제로 이 경우에서는 이 호모몰피즘의 이미지가 G2입니다. 그게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G2를 시작한 게 그런 거예요.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G2가 그 토러스의 펀더멘탈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다른 케이스에서 다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G2인데 이 아이소메트릭 그룹 안에서 이미지가 디스크리트한 그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그룹이 있고 이제 걔가 이제 아이소메트리로 가는 호모몰피즘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지가 안에서 디스크리트 해버리면 걔를 이제 디스크리트 페이스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소 알파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유니크하게 대응이 되는 아이소메트리가 있을 거고 그것이 어쨌건 간에 이투 액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한 걸 정리하자면 이 그룹의 R2 위로의 액션을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디스크리트 페이스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실을 알려주냐면 넘어가는 거. 이제 거꾸로 가봅시다. 파이 1에서 아이소메트리로 가는 아이소메트리 오브 아까는 저희가 스트럭처가 있으면 그걸로 이 디스크리트 페이스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방법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냥 임의의 얘가 이제 디스크리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임의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걸로 결국에는 이 H의 이미지가 어쨌거나 이 아이소메트리 그룹의 디스크리트 서브 그룹이 될 테고 그럼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티어렘을 이용하면 어떤 토러스랑 동형인 오비스페이스를 만들어내겠죠.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토러스의 스트럭처가 있으면 디스크리트 페이스풀 레프레젠테이션 만들 수 있고 디스크리트 페이스풀 레프레젠테이션을 주면 토러스의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스크리트 페이스풀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모아놓은 공간 생각할게요. 얘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이 D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이 펀다멘탈 그룹에서 아이소메트리 그룹으로 가는 호모몰피즘 중에서 이 이미지가 아이소메트리 그룹 안에서 디스크리트하게끔 되는 애들을 다 싹 다 모아놓은 거 이제 D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적당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준 스페이스를 저희가 이제 데포메이션 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 데포메이션 스페이스랑 그 스트럭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돼요. 아까 제가 스트럭처로 시작했을 때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거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을 때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그게 정확히 이제 서로 인버스 관계에 있는 애들인데 이렇게 바이젝션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트럭처만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그냥 셋이잖아요. 스트럭처 하나 다른 스트럭처 있고 또 다른 스트럭처 있고 하는 건데 이 데포메이션 스페이스가 갖는 장점이 뭐냐면 얘에 대한 토폴로지를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는 결국에는 다 떠나서 어떤 파이온에서 아이솜으로 가는 맵들 중에 일부만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소메트릭 그룹은 아까 제가 위상이 있다고 했었고 파이온 같은 경우에는 뭐 캐노니컬은 위상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디스크리트 토포로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상 공간에서 위상 공간으로 가는 콜렉션인데 이제 여기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면 어떤 맵이든 그냥 컨티뉴어스 맵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떤 컨티뉴어스 맵들의 콜렉션이 되니까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를 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얘 이제 위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데포메이션 스페이스가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결국 저희가 스트럭처를 모아놓은 그 어떤 집합이 있는데 걔랑 이제 데포메이션 스페이스랑 이제 1대1 관계를 줄 수 있다잖아요. 근데 아까 그 셋은 이제 캐노니컬 위상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바이젝션 가지고 스트럭처를 모아놓은 곳에다가 이제 토폴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같은 위상 공간인데 같은 뭐 더블 토러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줄 수 있는 스트럭처 사이에서 약간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깝게 있는 스트럭처. 그러니까 비슷한 지오메트리와 별로 안 비슷한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위상을 줌으로써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제 여기서 알려진 결과가 뭐냐면 데포메이션 스페이스의 토러스가 U2랑 호메오몰픽하다는 게 알려졌어요. U2가 뭐냐면 그 R2에서 그 Y좌표 0보다 큰 애들 모아놓은 거. 결국에는 그냥 R2랑 호메오몰픽한 건데 그게 있고 사실 이것도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있고 근데 이걸 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하도록 결과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포메이션 스페이스 오브 그 오리엔터블 서피스 그 커넥티드 서만 서피스는 제가 여기는 이제 H2가 되겠죠. 이것은 6n-6이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주어질 수 있는 좌표를 주는 방식이 이제 펜첼 윌슨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되게 지오메트릭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 방법도 이제 소개시켜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오늘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발표를 쫙 했는데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세미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일단 녹화는 끄고.